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아깝게 패배했을 때 김성태 전 회장이 이런 반응을 했다라는 보도도 전해지는데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월간 조선 보도에 따르면 대선 패배 며칠 후 지인들에게 이재명 후보가 져서 걱정된다. 우린 이제 어떻게 하나? 라고 하소연, 걱정을 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요청으로 김성태 전 회장과의 1대1, 딴 사람 부르지 말고 그때 4명이었는데 대질 조사가 오고 갔어요. 어제 2차 대질 신문.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형님 잘 생각해보라. 내 주변 사람들 다 구속됐다. 이게 무죄가 나오겠냐.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여전히 김 회장님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부인을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 등에도 2차 대질 조사의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1차 4명의 대질 신문 당시에는 어떤 대화가 오고 갔었을까? 다시 한번 보도 내용을 복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성태, 안부수, 방용철, 이화영 앉아 있고 이 지사와 통화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주장하자 뒤에서 봤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부인을 했죠. 통화 연결한 적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3대1의 여론이 그때 형성된 바 있고요. 이번엔 그러자 김성태 전 회장과 1대1로 만나게 해달라라고 해서 대질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형님 잘 생각해봐라. 이게 무죄가 나올 것 같냐. 내 주변 사람들 다 구속됐다라고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김성태 전 회장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 2명의 대질 조사. 강력기 형사 출신의 박성 변호사님. 네네.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가 1대1 대질 조사. 네네. 딴 사람 부르지 말고 라고 요청한 목적은 뭘까? 네. 그리고 두 번째 김성태 전 회장의 대질 조사 중에 얘기를 보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네. 형님 모른다고 하는데 존대하는데 끝까지 형님이라고 하면서 네. 잘 생각해봐라. 네네. 어떤 과정, 어떤 심리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할 겁니다. 이 사실관계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이미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와 별개의 혐의로 추가 입건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해서 피의자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통상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 스트레스가 상당해서 이 구치소에 조사를 하러 들어가는 경찰이나 검찰 입장에서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피의자가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목격하게 그렇군요. 됩니다.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지난번 대질신문 때 사실상 3대1로 대질신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 3대1 대질신문은 사실 흔하지는 않습니다. 대질신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1대1 대질신문을 진행하지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3대1, 2대1 대질신문 진행하기도 합니다만 예. 이화영 전 부지사 측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당하다고 느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대1 대질신문만은 진행하겠다고 요청을 한 이유, 대질신문을 진행하는 이유와 맞닿아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굳이 왜 대질신문을 진행하는가? 양측이 완전히 서로 다른 진술을 합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한쪽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른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것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현장에서 양측을 동시에 불러놓고 한쪽이 주장하면 곧바로 반박하게 하고 또 반박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쉽게 도출해낼 수가 있고 양측이 모두 앉아있는 자리에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그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당사자는 일부 태도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듯한 태도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 정황을 향후 재판에서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한 자료로서 대질신문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번 3대1 대질신문은 상당히 부당하지만 1대1 대질신문마저 거부할 경우에는 자신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대질신문만은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대질신문을 진행할 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진술이 진실이라고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도 차분하게 사리에 합당한 말을 조곤조곤 하는지 흥분하지 않고 또 허위 진술을 하는 듯한 이상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지가 주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대질신문 현장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 판단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 내역을 재판부가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판단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박성배 변호사님 같은 전문가들이 볼 때, 수사 전문가들이나 뭐 재판부가 볼 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형 동생 해왔던 사이인지 아니면 회장님, 부지사님 하는 관계인지는 딱 보면 보인다는 겁니까? 사실은
보도된 대질신문 내용을 보면 저 나름의 판단은 있습니다만 말씀드리기는 쉽지가 않은데 말씀하세요. 저 나름의 판단은 서로 잘 아는 사이는 분명히 맞는 것 형 같습니다. 동생이 맞다. 그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존대하는 것은 사실 거짓 진술일 것이다. 이런 서로 잘 아는 사이는 맞아 보입니다. 어. 그 진술 태도를 비춰볼 때 그렇군요. 대질신문 과정에서 이 정도 양측의 태도와 진술 내용이 나오게 되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적어도 양측이 서로 잘 아는 사이라는 판단까지는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서로 잘 아는 사이라고 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도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뇌물죄와 관련된 혐의를 더 덧붙여 쓸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가 되겠죠. 그렇군요. 사실관계 판단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가 어떠한 관계였는지 서로 잘 아는 사이였는지를 두고는 잘 아는 사이라는 판단을 할 가능성은 더 높아 보입니다. 예, 박성배 변호사님의 판단이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 이화영 전 부지사 쪽이 아까 말했던 그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가 빠졌다. 뭐 그런 얘기도 한다는데 무슨 스트레스를 뭐 일이 만든 걸까요? 형이 왜 나를 모른다느냐라고 그때 하소연했죠. 사자 대질 신문 때 김성태 전 회장님이라고 갑자기 존대를 했다는 거죠. 이후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치아 빠졌다. 그제 오후 재판 연기 신청도 했다고 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현근택 전 부대변인이네요. 또 들어보시죠. 4명이 하다 보니까 이제 옥신각신 하게 되고 소리도 높아지고 아마 아래쪽 그 어금니 임플란트가 하나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임플란트 빠지면 피도 나고 씹지도 못하고 구멍이 크게 빠지잖아요. 가족 얘기로는 좀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치아가 빠진 게 아니고 생리가 빠진 게 아니고 임플란트가 빠진 거군요. 어쨌든 뭐 스트레스를 호소한다라는 현근택 전 부대변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바뀌었군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이가 빠질 정도의 스트레스? 형이 왜 나를 모른 척하느냐? 라는 조사 이후에 극심한 임플란트가 빠질 정도의 스트레스였다는데 김연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화영의 스트레스. 저도 이제 이가 빠졌다고 그래서 조금 알아보고 치과 의사 하는 친구들한테도 전화를 해보니까 이제 저게 뭐 맞아서 빠진 게 아니면 대부분 이제 잇몸이 연약해져가지고 잇몸 치주질환. 그렇죠. 이제 잇몸이 뭔가 약해져서 임플란트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잇몸이 단단하지 못하면 이제 임플란트가 이렇게 정착을 못하고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 왜 잇몸이 약해졌을까라고 보면 잇몸은 사실은 이제 한 50대 이후가 되면 극심한 스트레스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건강 상태하고. 잇몸 질환은 이제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는 뭐 전혀 자기는 통화도 안 했다고 원천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저도 그냥 제 뇌피셜뿐만이 아니라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 보면 분명히 누군가를 통해서는 간접 통화는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은 그거를 뭐 4번이니 5번이 얘기하고 검찰에서도 지금 최소 5번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더 많이 다른 사람하고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지금 원천적으로 다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법인카드도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아니요. 이제 이재명 대표는 완전히 전화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이화영 전 지사는 법인카드는 뭐 부인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부인할 수 없는 물증이 있는 거고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왜 쌍방울을 대북 사업으로 연결해 줬을까라 보면 개인적인 어떤 그런 목적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방북 그다음에 경기도의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자기는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네. 양쪽에서 지금 이쪽은 형용하면서 따라붙고 이쪽은 전혀 통화도 안 했다고 하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잇몸이 녹을 정도죠. 저는 그 스트레스 굉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어떻게 이걸 해야 여기서 어떤 답변을 해야 이 난항을 좀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면 참 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증거는 계속 나오는데 자기가 연결해준 이재명 대표는 뭐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고 쌍방울 네임만 하나 입었다고 하니 저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이가 아플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무리 혐의를 부인한다고 해서 드러난 증거 자체를 없던 일로 했을 수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측면에서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굉장한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유진 의원님, 이재명 대표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보고 있는 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을 북측 인사와의 술자리 공식 행사에 계속해서 같이 동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그 시기에 불법 송금까지 이뤄졌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밥은 같이 먹고 행사도 같이 했지만 돈 보낸지 몰랐다라고 부인하고 있고 급기야 내 동생도 아니다라고 하지만 검찰에서 일정 정도 물증을 갖고 신문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전혀 본인과는 무관한 일이다라는 주장이면 이화영 차원에서 김성태와의 유착은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 입장인가요? 이재명 대표는? 정확한 거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른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아직 뭐 검찰에서도 수사 중이고요. 관련돼서 이재명 당대표를 뭐 피의자로 적시하거나 뭐 이런 문제도 지금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한 뭐 최종적인 수사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재명 대표가 그 이른바 지방자치단체가 그 이른바 북한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을 때 적극적으로 대북 지원을 하는 모습들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그때 이제 6.15 선언 이후에 아주 뭐 원활하게 남북 관계가 가고 있었을 때인데요. 북한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일을 나섰고 강원도는 또 지속적으로 그런 일을 해오고 있는 거를 보수 진보 상관없이 도지사를 맡는 분들이 그런 역할을 했던 걸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상적이고 합법적이고 그리고 있어 왔었던 전례에 따라서 진행되는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만 이 과정에서 불법 송금은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김성태 회장이 이와 관련해서도 송금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이른바 그 경기도와 합의하에 협의를 통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단독으로 본인의 사업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는 나중에 드러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은 제가 알기로는 정상적인 대북 사업을 공동으로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쌍방울은 경기도와의 협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을 뿐이지 왜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 행위를 경기도에게 뒤집어 씌우느냐 뭐 이런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의 검찰의 수사의 단계가 이거를 명확하게 경기도와 협업 속에서 경기도의 혹은 묵인과 혹은 요청 속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잡지는 못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또 압수수색 계속 이렇게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의 수사를 좀 지켜볼 일이라고 봅니다.